박군은 지금 은팔찌 차고 콩밥 드시러 가셨는데 어쩌나? 어두컴컴한 모텔방. 컵라면 용기와 어지러진 서류들. 초조하게 다리를 떠는 한 남자, 이도영. 띠리링 띠리링 정적을 깨는 영상통화 벨소리. 여기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남의 전재산 3천만 원을 꿀꺽하려던 남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투명 인간이라 믿었던 이 남자, 과연 오늘 밤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도영, 번들거리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전화를 받는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 박구나. 돈 받았냐? 3천 들어온 거 맞지? 빨리 튀어, 빨리. 핸드폰 화면 속. 박군이 아니다. 호피 무늬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백발의 할머니, 왕금자 여사가 서늘하게 웃고 있다. 박군은 지금 은팔찌 차고 콩밥 드시러 가셨는데 어쩌나? 이도영의 동공 지진. 젓가락을 떨어뜨린다. 뭐야? 당신 누구야? 내 직원 어디 갔어? 김민호 바꿔. 나? 내 놈이 사기친 그 집. 진짜 주인이다. 이 도둑놈아. 남의 집 안방을 제 집처럼 팔아먹으면 손목 날아가는 거 안 배웠어? 쾅, 쾅. 모텔 방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소리. 경찰이다. 문 열어. 이도형,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도망칠 생각 마라. 넌 이제 도간에 든 쥐야. 숨 쉴 수 있을 때 마음껏 쉬어도. 얼굴 없는 비대면 사기꾼대 강남 복부인 출신 부동산의 전설. 경찰도 혀를 내두른 할머니의 기막힌 사기꾼 사냥은 과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상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게 딱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내 집이 나도 모르는 새에 남의 손에서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팔리고 있다니요. 이거야말로 한여름 남양 특집보다 더 등골이 오싹하고 기가 찰 노릇이죠. 여기 서울 한복판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에 오늘의 주인공 왕금자 여사가 앉아 있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와 매서운 눈매가 예사롭지 않은 분이죠. 왕 여사는 우아하게 쌍화차 한 모금을 마시며 태블릿 PC로 익숙하게 부동산 앱을 훑어보고 있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만 스마트폰 쓰는 거 아닙니다. 왕 여사는 왕년에 강남 복부인들도 혀를 내둘렀던 부동산의 전설답게 은퇴 후에도 시세 확인은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업무랍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왕 여사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화면을 넘기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추네요. 왕 여사의 눈이 동그라지다 못해 안경 너머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 속이야? 302호면. 내가 지난주에 도배새로 싹 해놓고 입주 청소까지 마친 그 집 아니냐고. 화면 속에는 분명 왕 여사가 소유한 골드 팰리스 302호가 매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세가 70만 원인 방을 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매 조건으로요. 더 기가 막힌 건 작성자 이름이 왕금자가 아닌 생판 모르는 이 실장이라는 놈이라는 겁니다. 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해 봅니다. 사진을 보니 기가 찹니다. 며칠 전 왕 여사가 세입자 구한다고 직접 찍어서 동네 부동산 블로그에 올렸던 그 사진을 교묘하게 퍼다가 제 것인 양 올려놓은 겁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달그락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네요. 하지만 왕 여사, 보통 노인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법한데 오히려 차가운 맹수처럼 눈빛이 가라앉습니다.
이것 봐라. 내 집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쥐새끼가 있었네. 감히 왕금자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들어. 왕 여사는 즉시 돋보기를 고쳐 쓰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봅니다. 혹시나 치매라도 와서 내가 집을 팔았나 순간 의심까지 들었지만 서류는 깨끗합니다. 소유자 왕, 금, 자. 세 글자가 선명하죠. 이건 100% 사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떠들던 그 비대면 직거래 사기가 내 집을 타깃으로 삼은 게 분명합니다. 왕 여사의 손이 전화기로 향합니다. 112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멈칫하네요.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조서는 쓰겠지만 이놈들 잡는데 한 세월 걸릴 게 뻔하고 그동안 내 집은 사기 매물로 낙인 찍혀 똥값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왕 여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구역에서 나를 능멸한 놈을 법보다 주머. 아니, 연륜으로 다스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왕 여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씩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고는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적거려 먼지 쌓인 투지 폴더폰 하나를 꺼냅니다. 충전기를 꽂자 띠리링 하며 추억의 소리가 울리네요. 경찰은 너무 점잖지. 쥐새끼 잡는 데는 쥐약이 약이고 사기꾼 잡는 데는 타짜가 약인 법. 내 방식대로 아주 지옥 구경을 시켜주마. 어디 한번 걸려만 봐라. 왕 여사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칩니다. 오늘이 바로 그놈 제삿날이라는 듯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째각째각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옵니다. 과연 왕 여사는 이 얼굴 없는 도둑놈을 어떻게 잡으려는 걸까요? 자, 이제 왕 여사의 본격적인 사냥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냄새나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대학로의 한 지하 소극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두 번째 주인공, 만년 연기 지망생 조카 민우가 바닥을 구르고 있군요. 민우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연기 중이라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냥 배가 아파서 뒹구는 사람 같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술혼을 불태우는 조카를 보며 왕 여사는 혀를 끌끌 찹니다. 10년째 오디션만 보러 다니는 조카나 사기칠 궁리만 하는 놈들이나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죠. 하지만 오늘은 이 녀석의 그 발연기가 아주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자 민우가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고모, 여긴 웬일이세요? 민우야, 짐 싸라. 내 인생 최고의 배역이 들어왔다. 왕 여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우를 끌고 나와 근처 카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턱하니 올려놓습니다. 봉투 입구 사이로 보이는 신사임당의 노란 얼굴들이 민우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네요. 헐, 이게 얼마야? 적어도 300은 되어 보이는데? 고모가 드디어 노망이 나셨나 아니면 로또라도 되신 건가? 왕 여사는 민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습니다. 출연료는 선불이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번 연기에서 NG 내면 이 돈은 물론이고 내놈 호적에서 왕씨성을 파버릴 줄 알아라. 왕 여사가 내민 것은 대본이 아니라 쇼핑백 하나였습니다. 민우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세상에나 1980년대에나 유행했을 법한 촌스러운 체크무늬 남방에 도수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잠자리 안경 그리고 낡아 빠진 백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입으라니 민우의 표정이 썩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봉투의 두께를 생각하며 꾹 참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민우. 영락없는 갓상경한 시골 청년 그 자체입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표정까지 역시 배우는 배우네요. 왕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 한 장을 건넵니다. 거기엔 사기꾼이 올린 매물 번호와 구체적인 캐릭터 설정이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넌 서울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회초년생 김순진이다. 목소리는 좀 더 떨고 말끝은 흐려. 사기꾼 놈이 이놈은 털어먹기 딱 좋다 싶게 침을 질질 흘리게 만들란 말이야.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핸드폰을 듭니다. 왕 여사는 옆에서 이어폰을 끼고 녹음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요.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가는 동안 카페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민우의 손이 덜덜 떨리는 건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짜 긴장한 걸까요? 아씨, 떨리네. 실수하면 고모한테 맞아 죽을 텐데. 정신 차리자, 김민우. 넌 지금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 후보야. 상대는 그냥 동네 양아치고. 드디어 전화기 너머로 느끼하고 번지르르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친절한 부동산 이 실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왕 여사가 입모양으로 큐 사인을 보냅니다. 민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생애 가장 찌질하고 어수룩한 목소리를 쥐어짜냅니다.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방이 아직 있나 해서요. 자,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과연 저 탐욕스러운 물고기가 이 맛있는 미끼를 덥석 물까요? 왕 여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사기꾼 양반,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습니다. 302호 현관문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민우가 왕 여사가 미리 바꿔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네요. 텅 빈 오피스텔이지만 왕 여사가 어찌나 관리를 잘해놨는지 바닥에서 광이 번쩍번쩍 납니다. 민우는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연기학원에서 배운 경이로움에 찬 시골 청년의 표정을 짓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살짝 벌리는 디테일까지 살리고 있죠. 스피커폰 너머로 사기꾼, 아니 이 실장이라 자칭하는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기름을 한 바가지 부은 듯 매끄러운 목소리입니다. 고객님 들어가셨죠? 제가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직접 안내를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시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편하게 보시는 걸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얼굴도 안 보고 남의 집 문을 열어준다? 이거야말로 나 사기꾼이요. 광고하는 꼴인데 사회 경험 없는 초년생들은 이 쿨함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죠. 민우는 짐짓 감탄하는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와, 집이 진짜 좋네요. 사진이랑 똑같아요. 아니, 사진보다 더 넓은 것 같은데요? 넓긴 개뿔. 그냥 딱 혼자 살기 좋은 평수구만. 근데 이 아저씨 목소리 톤이 예술이네. 홈쇼핑 쇼호스트 했으면 대박 났겠어. 민우의 순진한 반응에 전화기 너머 이 실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들뜨기 시작합니다. 낚싯바늘이 입에 걸렸다 싶으니까 이제 슬슬 줄을 당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가격에 이런 매물 서울 바닥 어디 가도 못 구합니다. 제가 건물주랑 친해서 특별히 싸게 나온 거예요. 원래 보증금 5천에 70만 원 받는 방인데 급하게 해외 나가신다고 해서 방값에 내놓은 겁니다. 왕 여사는 민우 옆에 바짝 붙어서 이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듣고 있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고 있네요. 자신이 해외는커녕 지금 옆 동네 카페에 앉아 쌍화차 마시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을 해외로 보내버리다니요. 왕 여사가 메모지에 바람잡이 시작이라고 쓱쓱 적어 민우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사기꾼의 필살기,
조급함 유발하기 작전이 들어올 차례입니다. 근데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방 보겠다는 분이 3분이나 더 대기 중이세요. 방금도 계약금 넣겠다는 전화가 왔는데 제가 고객님이 제일 먼저 연락 주셔서 의리상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심장이 쫄깃해지지? 지금 안 잡으면 뺏길 것 같지? 이 불안함이 바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기술이지. 민우는 왕 여사의 지시대로 당황한 척 목소리를 높입니다. 네, 대기자가 있다고요? 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 고객님, 고민하실 시간 없어요. 좋은 방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 안 하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뒤에 분한테 넘겨야. 사기꾼이 전화를 끊으려는 신용을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배짱 장사 수법이죠. 여기서 덥석 계약할게요 하면 바로 호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왕 여사, 산전수전 다 겪은 부동산의 타짜 아닙니까? 이 정도 수법에 넘어갈 리가 없죠. 왕 여사가 민우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밀당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민우가 울상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서요. 엄마가 꼼꼼하셔서 등기부등본이랑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돈 주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은데. 이 말에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살짝 차가워집니다. 사기꾼 입장에선 제일 골치 아픈 게 바로 깐깐한 부모 등판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사기꾼이 아니죠. 이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큰 선심을 쓰는 듯한 말투로 전략을 바꿉니다. 아이고, 효자시네. 부모님 말씀 듣는 게 맞죠. 근데 어머님 설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방 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제가 딱 고객님까지만 특별 혜택 드릴게요. 오늘 바로 가계약금 50만 원만 먼저 넣으시면 제가 월세 5만 원 더 깎아드리고 오늘 하루는 다른 사람 안 보여주고 방 잡아놓겠습니다. 어때요? 월세 5만 원 할인. 사회초년생에게는 1년이면 60만 원, 치킨이 30마리인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탐욕은 사기꾼만 부리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욕심을 자극해서 이성을 마비시키죠. 왕 여사가 오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완전히 삼켰다는 뜻입니다. 정말요? 5만 원이나요? 와, 사장님 진짜 천사시네요. 그럼 제가 엄마한테 말 잘해서 돈 바로 보낼게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천사는 무슨 지옥행 급행열차 차장님이시면서. 근데 나 연기 좀 쩌는 듯? 이 정도면 아카데미 신인상감 아니냐? 전화를 끊자마자 민우의 핸드폰으로 띵동 문자가 도착합니다.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위조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작된 등기부등본 파일입니다. 왕 여사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화면 속 서류들을 매의 눈으로 훑어봅니다. 이놈들 보게. 등기부등본 발급 날짜를 포토샵으로 교묘하게 고쳤어. 고유번호는 그대로 두고 날짜만 바꿨네. 일반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구만. 왕 여사는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의 치밀함에 감탄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왕 여사는 민우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라고 눈짓합니다. 이 50만 원은 떡밥입니다. 더 큰 월척을 낳기 위해 던져주는 아주 맛있는 떡밥이죠. 송금 완료 버튼을 누르는 민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연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 들어서겠죠. 돈이 빠져나가는 휘리릭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비장하게 들립니다. 잠시 후
사기꾼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입금을 확인한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네, 고객님. 입금 확인됐습니다. 탁월한 선택하셨어요. 이제 이 방은 고객님 겁니다. 근데요. 사기꾼이 말끝을 흐립니다. 뭔가 더 큰 요구를 하려는 전조 증상이죠. 왕 여사의 눈이 번뜩입니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입니다. 저기 집주인분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오늘 안으로 보증금 잔금까지 다 처리해 주시면 첫 달 월세는 아예 안 받겠다고 하시네요. 어차피 드릴 돈인데 30만 원 아끼면 좋잖아요. 보증금 전액 입금 요구. 그리고 파격적인 월세 면제 혜택. 이것이야말로 이 사기극의 클라이맥스로 가는 급행 티켓입니다. 사기꾼은 지금 민우를 돈줄 호구로 완전히 파악하고 뼈까지 발라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왕 여사가 민우의 어깨를 툭 치며 미리 약속된 대사를 하라고 입모양으로 말합니다. 네, 전액이요? 3천만 원을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민우의 스마트폰이 카톡하며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마치 빚쟁이가 독촉이라도 하듯 쉴 새 없이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네요. 사기꾼이 보낸 이른바 신뢰의 증거들입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엽니다. 거기엔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이쯤 되면 서류까지 보내주는 걸 보니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덜컥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왕 여사님은 다릅니다. 왕 여사는 코끝에 걸친 돋보기 안경을 검지거 치켜 올리며 민우의 핸드폰을 낚아챕니다. 어디 보자. 이놈들이 얼마나 공을 들였나 확인 좀 해볼까? 왕 여사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진짜 서류들을 쫙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 속에 가짜 서류와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명품 감별사가 짝퉁 가방에 바느질 땀수를 세는 것처럼 아주 매섭고 꼼꼼한 눈빛이죠. 잠시 후 왕 여사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립니다. 이놈들 솜씨가 아주 예술이네, 예술이야. 이걸 그냥 보면 누가 가짜라고 생각하겠어? 왕 여사가 손가락으로 화면 속 등기부등본을 콕 찍습니다. 민우야, 여기 날짜 봐라. 오늘 날짜로 발급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 근데 여기 고유번호, 이게 옛날 거야. 포토샵으로 날짜 숫자만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 거지. 글씨체도 미세하게 달라. 맑은 고딕하고 도둠체 차이를 이 늙은이 눈에도 보이게 해놨으니 원.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700원이면 떼보는 건데 그걸 아끼려다가 몇 천만 원을 날리는 게 요즘 애들이야. 쯧쯧,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이번엔 신분증입니다. 분명 왕 여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맞는데 사진 속 인물은 생판 처음 보는 뽀글머리 아줌마입니다. 발급 일자도 엉터리고요. 심지어 공제증서라는 것도 자세히 보니 보험 기간이 이미 만료된 걸 날짜만 덧칠해서 보냈습니다. 야, 이 아줌마는 또 누구냐? 나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데? 내 미모를 이렇게 모독하다니 괘씸죄를 추가해야겠어. 왕 여사는 농담을 던지면서도 눈빛은 차갑게 빛납니다. 이 서류 쪼가리 몇 장으로 수많은 청년의 피눈물을 뽑아냈을 걸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 놈들을 안심시킬 때입니다. 왕 여사는 민우에게 고갯짓을합니다. 자, 이제 떡밥을 던질 시간이다. 50만 원 보내. 놈들이 샴페인 터뜨리기 딱 좋은 금액이지. 민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뱅킹 앱을 켭니다. 손가락이 이체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아무리 작전이라지만 생돈 50만 원을 사기꾼 주머니에 꽂아주는 기분이 영 찝찝한 모양입니다. 고모, 이거 진짜 찾는 거죠? 저 이거 알바비 모은 건데. 걱정 마라. 50만 원 잃으면 내가 500만 원으로 갚아주마. 잔말 말고 눌러. 띠링. 송금 완료. 돈이 사기꾼의 대포 통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돈이 들어가기가 무섭게 사기꾼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이번엔 링크 하나가 덩그러니 날아오네요. 전자계약서 작성 링크 모두 사인. 고모, 계약서 왔는데요? 이거 누르면 돼요? 왕 여사가 혀를 쯧쯧 찹니다. 이 멍청한 놈들 보게. 나라에서 만든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놔두고 사설 앱을 쓰네. 이러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안 받고 공인중개사 확인도 안 거치니까 지들 맘대로 먹튀하기 딱 좋거든. 왕 여사는 즉시 자신의 폴더폰을 열어 단축번호 1번을 꾹 누릅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 여사의 옛 인연이자 지금은 사이버 수사대 팀장인 최 형사입니다. 누님. 무슨 일입니까? 최 형사, 쥐새끼 꼬리 잡았다. 내가 지금 카톡으로 넘기는 계좌번호랑 전화번호, 그리고 이 가짜 계약서 링크까지 싹 다 추적해. 지금 50만 원 입금했으니까 놈들이 인출하기 전에 묶어버리고. 왕 여사는 민우의 폰을 빼서 캡처한 증거들을 최 형사에게 전송합니다. 그녀의 일처리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내 신분증 위조해서 쓰고 있더라. 공문서 위조의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주 종합선물 세트로 엮어서 콩밥 좀 먹여주자고. 전화를 끄는 왕 여사는 다시 민우를 봅니다. 이제 1막은 끝났고 진짜 전쟁인 2막이 오를 차례입니다. 놈들은 50만 원에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맛을 봤으니 이제 3천만 원이라는 본식을 요구하겠죠. 그때 민우의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사기꾼 이 실장입니다. 고객님 입금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링크 열어서 서명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잔금 3천만 원 오늘 4시까지 넣어주시면 월세 혜택 바로 적용해 드립니다. 늦으면 혜택 없어져요. 목소리에 기쁨과 탐욕이 줄줄 흐릅니다. 왕 여사는 민우에게 입모양으로 오케이를 외칩니다. 민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사장님. 제가 지금 바로 은행 가서 돈 이체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판은 커졌습니다. 사기꾼은 3천만 원이 들어올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렸을 테고 왕 여사는 그 입을 다물게 할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왕 여사는 이 탐욕스러운 놈들을 어떻게 꿰어내어 세상 밖으로 끌어낼까요? 그런데 이때 왕 여사가 갑자기 민우의 뺨을 아주 살짝 찰싹 때립니다. 정신 차려. 지금부터가 진짜야. 실수하면 우린 다 죽는 거야.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살벌해지는 걸까요? 왕 여사가 준비한 다음 수는 대체 무엇이기에 조카 뺨까지 때리며 정신무장을 시키는 걸까요? 뺨을 맞고 정신이 번쩍 든 민우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왕 여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쉿소리를 냅니다. 지금부터는 목소리가 아니라 문자로 승부를 볼 타이밍이거든요. 전화로 하면 당황한 기색이 들킬 수 있으니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자로 놈을 요리하려는 왕 여사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왕 여사가 민우의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듭니다. 그러고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아주 신중하게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독수리 탑업일 줄 알았는데 양손 엄지가 날아다닙니다. 왕년의 손주들한테 카톡 보내던 실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네요. 사장님 죄송해요.
일이 생겼어요. 지금 입금이 안 될 것 같아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사기꾼입니다. 돈 들어올 시간에 입금이 안 된다고 하니 똥줄이 타는 거죠. 왕 여사는 가소롭다는 듯 거절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러고는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신용불량자라서요. 갑자기 통장이 압류돼서 출금이 막혔네요. 자, 여기서 신용불량자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사기꾼들은 경찰이나 공무원을 제일 무서워하지만 신용불량자는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첫째, 신용불량자는 경찰일 확률이 제로에 가깝고, 둘째, 이들은 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을 쓰거든요. 왕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음 문장을 입력합니다. 현금으로 찾아둔 건 있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이 방 꼭 계약하고 싶은데 현금 안 되면 다른 방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자가 전송되고 나서 약 1분간 침묵이 흐릅니다. 저쪽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죠. 비대면 원칙을 깰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3천만 원을 포기할 것인가. 사기꾼 이 실장, 지금 머리 쥐어뜯고 있을 겁니다. 아, 젠장, 다 된 밥에 재 뿌리나? 근데 현금 3천? 요즘 세상에 현금 들고 다니는 놈이면 100% 검은 돈 아니면 빚쟁이한테 쫓기는 놈인데 짭새는 절대 아니고 이거 먹어도 탈 안 나겠지? 왕 여사는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낚싯대는 이미 드리워졌고 물고기는 배가 고픈 상태니까요. 예상대로 3분 뒤 답장이 옵니다. 아이고, 고객님 사정이 딱하시네요.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계좌 이체만 가능한데 고객님이 너무 간절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편해 봐드릴게요. 민우가 문자를 보고 입을 떡 벌립니다. 와, 고모. 진짜 걸려들었어요. 이 사람 현금 받겠대요. 왕 여사는 그럼 쥐새끼가 치즈 냄새를 맡고 그냥 지나칠 리가 있나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놈들이 직접 올지 아니면 심부름꾼을 보낼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지방이라 직접 갈 순 없고 저희 직원 보낼 테니까 오피스텔 로비에서 전달해 주시겠어요? 30분 내로 가능하시죠? 직원을 보낸답니다. 꼬리 자르기 수법이죠. 본체는 숨고 알바를 써서 돈만 챙겨오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왕 여사는 이 또한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몸통도 딸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왕 여사는 즉시 최 형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30분 뒤 로비. 수거책 온다. 잠복 준비해. 놈들 오면 내가 신호 줄 때까지 절대 덮치지 마. 몸통이랑 통화 연결된 상태에서 잡아야 증거 빼박이야. 최 형사에게서 알겠습니다 누님이라는 이모티콘이 날아옵니다. 이제 판은 다 짜였습니다. 왕 여사는 장롱문을 열고 아주 화려한 옷을 꺼냅니다. 번쩍거리는 호피 무늬 코트에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얼굴을 반쯤 가리는 선글라스까지. 민우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묻습니다. 고모, 어디 패션쇼 가세요? 패션쇼는 무슨? 이게 바로 강남 복부인 전투복이다. 내 집을 더럽힌 놈들 잡으러 가는데 이 정도 예의는 갖춰야지. 왕 여사는 쇼핑백에 신문지 뭉치를 가득 채워 넣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는 3천만 원짜리 돈다발입니다. 무게감도 묵직하네요. 그녀는 쇼핑백을 민우에게 건네며 비장하게 말합니다. 자,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러 가자. 넌 미끼고 난 낚시꾼이다. 쫄지 마라.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니까. 오피스텔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민우는 쇼핑백을 쥔 손에 땀이 흥건합니다.
반면 왕 여사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네요. 과연 30분 뒤 로비에는 누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왕 여사는 투명 인간처럼 숨어 있는 진짜 범인을 어떻게 세상 밖으로 끌어낼까요? 사이다 같은 한 방이 기다리고 있는 다음 장면, 벌써부터 가슴이 뻥 뚫릴 준비 되셨습니까? 자,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오피스텔 1층 로비입니다. 평소에는 입주민들이 바쁘게 오가는 곳이지만 지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저기 기둥 뒤에 서 있는 민우 보이시죠? 손에 든 쇼핑백을 어찌나 꽉 쥐고 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네요. 저 안에 든 게 진짜 돈이라면 강도라도 만날까 무섭겠지만 사실은 벽돌이랑 신문지 뭉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우의 심장은 지금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선 선수처럼 쿵쾅거리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와? 다리 후들거려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라고. 제발 빨리 좀 와라. 그때 회전문이 쓱 돌아가며 누군가 들어옵니다. 검은색 캡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입니다. 옷차림은 평범한 배달 기사 같은데 눈빛이 영 수상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로비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게 딱 봐도 나 찔리는 거 있어요 하고 광고하는 꼴이네요. 왕 여사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사기꾼 이 실장은 절대 직접 오지 않고 이렇게 돈만 챙겨갈 꼬리를 보낸 겁니다. 남자가 민우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김민우 씨? 목소리가 낮고 까칠합니다. 민우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 실장님 직원분이세요? 네, 물건 주세요. 빨리요. 남자가 대답도 듣는 둥 마는 둥 민우의 손에서 쇼핑백을 낚아채려 합니다. 아주 날쌘치기 수준이네요. 여기서 그냥 주면 재미없죠. 왕 여사가 시킨 대로 민우가 쇼핑백을 자기 쪽으로 확 당깁니다. 자, 잠깐만요. 돈 3천만 원인데 확인은 해보셔야죠. 영수증도 써준다고 하셨는데. 남자의 미간이 확 찌푸려집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아, 진짜. 나중에 사장님이 확인하신다니까요. 빨리 내놔요. 바쁘단 말이야. 남자가 억지로 쇼핑백을 뺏으려고 힘을 줍니다. 민우도 질세라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쇼핑백 손잡이가 팽팽해지는 그 순간 어딜 도망가려고. 로비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하던 청소부 아줌마가 갑자기 빗자루를 던지고 달려듭니다. 반대편 소파에서 신문을 보던 등산복 차림의 아저씨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전부 잠복해 있던 최 형사의 팀원들입니다. 으악, 뭐야? 수거책 남자가 기겁하며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형사가 날렵하게 몸을 날려 남자를 덮칩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깔리고 순식간에 팔이 뒤로 꺾여 수갑이 채워집니다. 당신을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아시죠? 상황 종료. 정광석화 같은 검거 작전이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쇼핑백에서 신문지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거책 남자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허탈한 표정을 짓네요.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띵하고 열리며 오늘의 진짜 주인공, 왕금자 여사가 등장합니다. 호피 무늬 코트를 휘날리며 또각또각 걸어 나오는 자태가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우의 핸드폰이 들려 있습니다. 왕 여사가 바닥에 깔린 수거책을 내려다보며 쯧쯧 혀를 찹니다.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서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고 있어? 에잉 쯧쯧. 그리고는 민우의 핸드폰 화면을 켭니다.
사기꾼 이 실장에게 영상 통화를 거는 버튼을 꾹 누릅니다. 뚜루루, 뚜루루.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실장은 돈이 도착했다는 소식인 줄 알고 전화를 받겠죠? 화면이 연결되는 순간 왕 여사의 얼굴에는 서늘하고 통쾌한 미소가 번집니다. 자, 이제 꼬리 말고 몸통 구경 좀 해볼까? 핸드폰 화면 속에 사기꾼 이 실장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전화를 받은 이 실장. 과연 화면 너머로 보이는 이 난장판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펼쳐질 사기꾼의 멘탈 붕괴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뚜루루, 뚜루루. 짧은 신호음 끝에 핸드폰 화면이 번쩍 켜집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남자, 바로 이도영 팀장입니다. 배경을 보니 모텔방 같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나 봅니다. 입가에 라면 국물을 묻힌 채 화면 너머의 상황은 꿈에도 모른 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봤구나. 돈 받았냐? 금액 맞지? 자, 이제 우리 왕 여사의 동무대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왕 여사는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아주 우아하게 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미소를 날립니다. 박구는 지금 은팔찌 차고 쉬러 갔는데 어쩌지? 돈 대신 콩밥이라도 보내줄까? 화면 속 이도영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립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네요. 낯선 할머니가 튀어나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뇌회로가 정지한 겁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김민우 받고 내 직원 어디 갔어? 이도영이 꽥 소리를 지르자 왕 여사는 친절하게 카메라를 돌려 바닥에 제압당해 있는 수거책을 비춰줍니다. 양옆에 건장한 형사들이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까지 풀샷으로 보여주죠. 이도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됩니다. 아니, 이게... 왕 여사가 다시 카메라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일갈합니다. 나, 이 집 진짜 주인이다. 이 도둑놈아. 남의 집 가지고 장난치면 손목 날아가는 거 안 배웠어?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난 이도영,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끊으려 합니다. 아이씨, 재수없게 걸렸네. 하지만 우리 베테랑 최 형사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옆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던 최 형사가 왕 여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통화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이미 위치 추적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위치 나왔습니다. 여기서 2km, 땡땡 모텔 505호. 왕 여사는 도망치려는 이도영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도망칠 생각 마라. 넌 이제 도간에 든 쥐야. 지금 경찰차 5대가 내 놈 잡으러 출발했다. 숨 쉴 수 있을 때 마음껏 쉬어둬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은 바뀌어 어두컴컴한 모텔방 안. 이도영은 패닉 상태입니다. 허둥지둥 노트북을 챙기고 현금 가방을 싸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숨어서 남의 등만 처먹던 놈이 막상 자신의 꼬리가 잡히니 저렇게 추하게 무너지는군요. 아, 미치겠네. 빨리 떠야 해, 빨리. 이도영이 신발을 구겨 신고 방문을 열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쿵쿵쿵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내 방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사기꾼 이도영의 얼굴에 절망이 드리웁니다. 닫혀있던 방문이 쾅 하고 열리는 순간 쏟아져 들어오는 빛과 함께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도영, 당신을 상습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방바닥에 나뒹구는 위조 서류들과 대포폰들.
그리고 형사들에게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처박힌 이도영. 그동안 수많은 사회 초년생을 울렸던 투명 인간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끝났다. 내 인생. 어쩌다 꼬인 거지? 그 신용불량자 놈만 아니었어도 끝까지 남탓만 하는 구제불능이군요. 며칠 뒤 서울의 한 경찰서 조사실. 수의를 입은 이도영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의 왕금자 여사가 팔짱을 끼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네요. 옆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민우도 함께입니다. 고개 들어. 왕 여사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이도영이 쭈뼛쭈뼛 고개를 듭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왕 여사는 테이블 위에 이도영이 위조했던 등기부등본을 탁 던집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라며? 솜씨 좋더라. 이도영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중얼거립니다. 젊은 놈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데 써? 이런 거만들. 정성이면 고시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됐겠다. 이 한심한 놈아. 왕 여사의 호통이 조사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이도영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다시 고개를 처박습니다. 잘 들어. 집은 말이다. 너 같은 놈들 돈벌이 수단으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마치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이다. 그 꿈을 짓밟은 죄 감방에서 썩으면서 뼈저리게 반성해라. 왕 여사의 일침은 묵직하고 단호합니다. 그건 단순히 피해자를 대신한 분노가 아니라 집에 대한 그녀만의 철학이 담긴 꾸지람이었습니다. 왕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부동산의 전설다운 품격이 느껴지네요. 경찰서 앞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집니다. 사건이 해결되어서인지 공기마저 상쾌합니다. 왕 여사는 민우에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자, 약속한 출연료다. 민우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입이 귀에 걸립니다. 5만 원권 신권이 두둑하게 들어있네요. 우와, 고모 사랑해요. 저 진짜 이번 연기 괜찮았죠? 메소드 연기였잖아요. 그래, 넌 사기꾼 낚는 재주가 있더라. 배우 안 되면 그쪽으로 나가보던가. 왕 여사의 농담에 민우가 질색하며 웃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경찰서 전광판 뉴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던 비대면 월세 사기 조직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이번 검거에는 한 시민의 용감한 제보와 기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왕 여사의 인터뷰 영상이 나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등기부등본은 내 손으로 직접 떼어보세요. 그게 내 돈 지키는 길입니다. 왕 여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뉴스를 바라보다가 다시 부동산 앱을 켭니다. 자, 이제 또 어떤 놈들이 내 구역에서 장난질을 치나 순찰 한번 돌아볼까? 왕금자 여사가 선글라스를 끼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경쾌한 엔딩 음악이 흐르며 화면이 점점 멀어집니다. 악당은 벌을 받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이 뻔하지만 통쾌한 결말. 오늘 저녁 밥맛이 꿀맛일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